이하연의 30해 삶은 정교하게 짜인 테피스트리 같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술을 놓듯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미래를 그려나갔다. 재능 있는 건축가로서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밤늦도록 사무실 불을 밝히며 복잡한 도면 위에서 선을 긋고 구조를 구상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건물들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그녀와 약혼자 김민준, 김민준이 함께 머물 미래의 보금자리가 될 그 집의 도면은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벽지 하나, 조명 하나까지도 그녀의 세심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미묘한 피로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사고 기억 때문인지 그녀는 알 수 없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대한 두려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다. 민주는 그녀의 삶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의 사업 확장을 돕기 위해 자신의 회사 기밀 서류까지 스스럼 없이 내어주었고 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매일 저녁 진수성찬을 차려주었지만 정작 자신은 몇 숟가락 뜨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민준이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서 그녀는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민준과 그녀의 쌍둥이 동생 이하윤, 엘리하윤 이 귓속말을 나누거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시선을 교환할 때면 하연의 등골에는 늘 차가운 기운이 스쳐 지나갔다. 혜우는 언니와는 다른 여리고 순진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하연은 그녀의 눈빛 속에 언뜻언뜻 비치는 섬뜩한 욕망을 느낄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불안감을 억눌렀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 하연은 퇴근길에 회사 근처 건물 모퉁이에서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어린 강아지는 비에 젖어 덜덜 떨고 있었고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이 영락없이 다친 듯 했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의 바쁜 스케줄이나 결혼 준비에 대한 압박감을 모두 잊었다. 주저할 수 없이 강아지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강아지의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수술이 필요하다고 섭했다. 하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돈으로 수술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데려와 직접 정성껏 보살폈다. 밤늦도록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으며 따뜻한 담요로 강아지를 감싸 안았다. 며칠 밤낮으로 돌본 끝에 강아지는 건강을 되찾았다. 하연은 강아지가 완전히 회복되자 믿을 수 있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었다. 강아지가 새로운 주인의 품에 안겨 행복하게 꼬리치는 모습을 보며 하연은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푼 사랑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연민과 순수한 영혼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목에는 언제나 낡은 비추이, 팔찌가 채워져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유일한 유품이었다. 어머니는 이 팔찌가 너를 지켜주는 부적이라고 말했다. 하연은 그 말을 믿었고 팔찌를 단 한 번도 몸에서 떼어놓은 적이 없었다. 가끔 그녀가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위험을 직감할 때면 팔찌에서 희미한 빛이 새우며 나오거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곤 했다. 하지만 하연은 그것을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으로 치부했다.
그녀의 왼쪽 귀 뒤에는 작은 동백꽃 모양의 점이 있었다. 아주 작고 희미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점이었다. 그녀는 이 점이 늘 자신을 응시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가끔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자신을 보았다. 그때마다 그녀의 귀에는 해운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쳤다. 꿈에서 깨어나면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그녀의 평온한 삶 속에 숨겨진 작은 균열들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균열들이 곧 거대한 파열음을 내며 그녀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파열음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운명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이하연의 일상은 완벽하게 짜인 테피스트리처럼 보였다. 그러나 낡은 비취 팔찌에서 느껴지는 미미한 온기와 귀 뒤에 동백꽃 모양 점이 주는 기묘한 기시감은 그녀의 완벽한 삶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그 모든 것을 무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특히 민준과 혜은이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은 그녀의 직감을 끊임없이 자극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민준과 하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연은 밤샘 작업을 마친 후 흐뭇한 미소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물의 최종 설계도였다. 그녀는 이 건물을 완공하면 민준에게 선물할 생각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사랑과 헌신이 담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그 후에는 회사 경영에서 한 발 물러나 민준과 가정에 더 집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미래 계획은 너무나도 순진하고 처참하게 무너질 운명이었다. 그날 밤 하연은 민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낯선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 지분 계약서 사본이었다. 그런데 계약서 내용이 이상했다. 그녀의 지분이 거의 대부분 혜운에게 양도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하연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손이 떨려 더 이상 문서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믿고 맡겼었다. 회사 재정부터 법률적인 문제까지. 모든 서류는 민준이 처리했다. 설마 아니겠지. 사랑하는 민준이. 그리고 세상에 둘도 없는 쌍둥이 동생 혜운이 자신에게 이럴 리 없었다. 그녀는 애써 부정했지만 이미 진실의 차가운 그림자가 그녀의 발치에 드리워져 있었다. 하연은 곧바로 혜운을 찾아갔다. 혜운아, 이 계약서는 뭐니 네가 왜 우리 회사 지분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겨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혜운은 언니의 질문에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하연이 늘 보아왔던 순진함은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 찬 낯선 모습이 드러났다. 애 언니, 이제야 알았네. 너무 늦었어. 혜운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냉정했다. 내가 언니 그림자 아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언니는 늘 완벽했고 늘 주목받았지. 엄마, 아빠도 심지어 민준 오빠까지도 모두 언니만 바라봤어. 나는 늘 언니의 들러리일 뿐이었어. 혜운은 숨겨왔던 질투심을 폭발시켰다. 그 순간 민준이 서재로 들어섰다. 그는 하연의 손에 들린 계약서를 보고도 조금의 동요도 없었다. 오히려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하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네 회사, 네 재산, 이제 다 우리 거야. 이제야 알다니. 넌 너무 순진했어. 하연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그 남자의 눈빛 속에는 따뜻함 대신 싸늘한 조롱과 배신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민준 씨, 혜운아,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걸 바쳤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로 변했다. 민주는 하연을 위해 자신의 경력을 쌓고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그녀의 회사 기밀을 이용했었다. 하연은 민준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지만 그것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다. 민주는 냉담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는 그만해. 어차피 모든 건 내일이면 합법적으로 우리 것이 될 거야. 네가 이렇게 반항해봤자 소용없어. 혜우는 비릿하게 웃으며 언니를 바라보았다. 언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거야. 언니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하연은 분노와 함께 믿을 수 없는 배신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바쳐왔던 사랑, 헌신, 그리고 꿈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 있었다. 그들은 치밀하게 모든 것을 계획했고 하연은 그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그날 밤 민준과 혜우는 하연을 외딴 절벽으로 끌고 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 파도 소리만이 절벽 아래에서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하연은 그들의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너희,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민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절벽 끝으로 밀었다. 이제 사라져 주는 게 좋겠어. 그래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 방해받지 않을 테니까. 혜우는 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롱하듯 말했다. 언니, 안녕. 이제 모든 게 내 것이 될 거야. 언니의 인생도, 언니의 꿈도, 그리고 민준 오빠도. 그녀의 입계는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민준과 혜우는 하연을 절벽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아, 하연의 비명소리가 절벽 아래로 메아리 쳤다. 그녀의 몸은 속절없이 어둠 속으로 추락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왔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뇌리에는 민준과 혜운의 잔인한 미소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내게 지옥을 선물할 차례다.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비취 팔찌가 갑자기 눈부신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온몸을 감싸는 따뜻한 빛과 함께 그녀의 귀에는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다정하면서도 웅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너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의식은 암흑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삶은 이 잔인한 배신과 죽음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절망적인 끝이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에게 그녀가 이제 진정한 지옥을 선물할 차례였다. 이하연은 눈을 떴다. 익숙한 천장, 자신의 방, 그리고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햇살. 어제 절벽 아래로 떨어졌던 끔찍한 기억이 꿈이었기를 바라며 몸을 일으켰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감긴 낡은 비취 팔찌는 선명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귀 뒤의 동백꽃 모양 점은 미미하게 욱신거렸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준과 이하은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생생하게 메아리 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달력에 적힌 날짜는 오늘, 바로 민준과 혜운의 결혼식 날이었다. 어제 절벽에서 떨어지기 직전 그녀의 팔찌가 빛을 뿜으며 들려왔던 어머니의 목소리. 너의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진실은 다시 한번 너에게 기회를 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로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확히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들의 결혼식 날 아침으로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죽음의 공포가 아닌 새로운 삶과 복수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었다. 하연은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이하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지난 삶에서 겪었던 모든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녀를 파멸시킨 그들의 추악한 음모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회사를 어떻게 빼앗았고 자신의 돈을 어떻게 가로챘으며 심지어 민준이 그녀의 기밀 자료를 이용하여 어떻게 성공했는지까지 모든 것을 기억했다. 특히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절벽에서 들었던 해운의 조롱 섞인 웃음과 민준의 냉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이번엔 내가 지옥을 선물할 차례다. 하연은 냉정하게 생각했다. 이대로 그들의 결혼식이 진행된다면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그들의 것이 될 터였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열고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민준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준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차명 계좌의 정보, 그리고 그가 저지른 작은 횡령 사실들에 대한 단서들을 정확히 기억해냈다. 그것들은 지난 삶에서는 그녀가 너무나 믿었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사소한 실수들이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다. 그녀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익명으로 민준의 비자금 관련 제보를 금융감독원에 전송했다. 내용은 상세하고 구체적이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회사 법무팀에 연락하여 해운에게 넘어갔던 지분계약서에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그 계약서가 작성될 때 해운이 교묘하게 숨겨놓은 작은 법적 허점들을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이 조항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당장 수정하거나 무효화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결혼식 준비로 한창 분주하던 김민주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상한 계좌에 대한 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누가 내 비자금을 알고 있는 거지?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그는 당장 결혼식 준비를 뒤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해우는 회사 법무팀으로부터 지분 계약서의 법적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언니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분명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해우는 경악했다. 그녀의 눈에는 언니에 대한 의심과 함께 미약한 두려움이 스쳤다. 하연이 죽기 전 자신들에게 지옥을 선물하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다. 민준과 해우는 급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하연이 짓이 분명해. 뭔가 눈치챈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민준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해우는 불안한 목소리로 답했다. 말도 안 되래. 그럴 리가 아직 없어. 언니는 우리 손바닥 안에 있었잖아. 그들은 하연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에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가 자신들의 계획에 위협이 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연은 그들의 불안을 감지했다. 그녀의 비취 팔찌는 희미하게 온기를 뿜어냈고 동백꽃 모양점은 욱신거림을 멈췄다. 그녀의 능력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한 발 앞서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배신당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의 건축가였고
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지옥으로 만들 설계자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 빛은 곧 그들에게 들이닥칠 파멸의 서막이었다. 이하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김민준과 이하은의 불안한 움직임은 그녀의 계획이 정확히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아침, 하연은 지난 삶의 아픔을 딛고 복수의 설계자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결혼식은 김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연이 지난 삶에서 꿈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텔은 하연의 회사가 설계한 건물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복수의 무대가 될 터였다. 하연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비취 팔찌가, 귀 뒤에는 동백꽃 모양 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듯했다. 예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연은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그녀는 민준과 혜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결혼식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과 혜운은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특히 혜운은 언니의 회사와 재산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우쭐해 보였다. 하연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피와 땀을 밟고 선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볼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하객들은 잠시 술렁거렸다. 하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았다. 민준과 혜운은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니,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와주니 다행이다. 혜운은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하연은 혜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당연히 와야지. 너희의 결혼식인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혜운은 하연의 눈빛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주는 하연의 옆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연아, 쓸데없는 짓은 그만둬.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모든 건 이미 끝났어.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그녀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연은 민준의 속삭임에도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민준 씨, 예식 시간이 임박했다. 주례사가 단상에 올랐고 혜운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하연은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취 팔찌는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귀 뒤 동백꽃 모양 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민준과 혜운이 주례사 앞에 나란히 섰다. 주례사가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순간 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혜운은 불안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하연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나갔다. 민준과 혜운, 그리고 하객들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민주는 불쾌한 표정으로 하연을 노려보았다. 하연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연은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비취 팔찌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스크린 위로 투사되었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김민준이 해외 비자금을 빼돌리고 하연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해운과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삶에서 그녀가 겪었던 모든 배신의 순간들이 담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지난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복구해낸 증거들이었다. 그녀의 동백꽃 모양 점은 마치 활짝 피어난 꽃잎처럼 뜨겁게 빛났다. 이게 무슨... 민주는 경악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해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일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민준과 해운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민준은 재빨리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하연의 능력 때문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해운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하연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이것은 너희가 내게 준 선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돌려줄 지옥의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만이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 강당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연이 미리 제보했던 민준의 비자금 관련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었다. 그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증거들을 보고 민준과 해운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해운은 공포에 질려 언니를 노려보았다. 하객들은 이제 민준과 해운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순식간에 악몽 같은 지옥으로 변모했다. 하연은 그들의 절규와 하객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 결혼식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이하연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은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불꽃처럼 뜨거웠다. 김민준과 이하연의 불안한 움직임은 그녀의 계획이 정확히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결혼식 날 아침, 하연은 지난 삶의 아픔을 딛고 복수의 설계자로 완벽하게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가장 행복한 날을 진정한 지옥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결혼식은 김민준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하연이 지난 삶에서 꿈꾸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텔은 하연의 회사가 설계한 건물이었다. 이제 그곳은 그녀에게 복수의 무대가 될 터였다. 하연은 짙은 남색 드레스를 입고 차분하게 머리를 정리했다. 그녀의 손목에는 비취 팔찌가, 귀 뒤에는 동백꽃 모양 점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보이지 않는 힘을 주는 듯 했다. 예식 시간이 가까워지자 하연은 준비된 차량에 올랐다. 그녀는 민준과 혜운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의 결혼식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랜드 볼룸 입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장식과 함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민준과 혜우는 로비에서 하객들을 맞이하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특히 혜우는 언니의 회사와 재산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우쭐해 보였다. 하연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이 모든 화려함은 그녀의 피와 땀을 밟고 선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볼룸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하객들은 잠시 술렁거렸다. 하연은 태연한 표정으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앉았다. 민준과 혜우는 그녀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언니, 와주어서 고마워. 이렇게라도 와주니 다행이다. 혜우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하연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하연은 혜운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싸늘하게 말했다. 당연히 와야지. 너희의 결혼식인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혜운은 하연의 눈빛에서 묘한 섬뜩함을 느꼈지만 이내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민주는 하연의 옆에 앉아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연아, 쓸데없는 짓은 그만둬.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모든 건 이미 끝났어. 그의 눈빛에는 경멸과 함께 그녀의 재산을 모두 차지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하연은 민준의 속삭임에도 흔들림 없이 그를 응시했다. 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민준 씨, 예식 시간이 임박했다. 주례사가 단상에 올랐고 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민준의 팔짱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걷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축복의 박수를 보냈다. 하연은 그 광경을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취 팔찌는 미세하게 진동하며 그녀의 귀 뒤 동백꽃 모양 점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민준과 혜운이 주례사 앞에 나란히 섰다. 주례사가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을 건네는 순간 하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행동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혜운은 불안한 눈빛으로 언니를 바라보았다. 잠깐만요. 하연의 목소리가 강당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다. 민준과 혜운, 그리고 하객들은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당황했다. 민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하연을 노려보았다. 하연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연은 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강당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비취 팔찌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은 스크린 위로 투사되었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김민준이 해외 비자금을 빼돌리고 하연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혜운과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 삶에서 그녀가 겪었던 모든 배신의 순간들이 담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지난밤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과거의 기억 속에서 복구해낸 증거들이었다. 그녀의 동백꽃 모양 점은 마치 활짝 피어난 꽃잎처럼 뜨겁게 빛났다. 이게 무슨... 민준은 경악하며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혜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하객들은 술렁거렸고 일부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함께 민준과 혜운에 대한 경멸이 가득했다. 민준은 재빨리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하연의 능력 때문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다. 혜운은 악에 받쳐 소리쳤다. 언니,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하지만 하연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거짓말, 이것은 너희가 내게 준 선물이다. 내가 너희에게 돌려줄 지옥의 시작이야.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복수를 향한 강렬한 의지만이 불타올랐다. 바로 그때 강당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하연이 미리 제보했던 민준의 비자금 관련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 것이었다. 그들은 스크린에 나오는 증거들을 보고 민준과 혜운에게 즉시 체포영장을 들이밀었다. 민준은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 혜운은 공포에 질려 언니를 노려보았다. 하객들은 이제 민준과 혜운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그들의 아름다운 결혼식은 순식간에 악몽 같은 지옥으로 변모했다. 하연은 그들의 절규와 하객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홀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이 결혼식은 그들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악몽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랜드 볼룸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다. 김민준과 이혜운의 절규는 경찰의 수갑소리에 묻혔고 한때 축복으로 가득했던 하객들의 얼굴에는 경멸과 분노가 가득했다. 하연은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보며 비로소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던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복수를 완성한 승리자였다. 김민준과 이혜운은 경찰에 의해 강당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들은 발악하며 몸부림쳤지만 이미 그들을 향한 세상의 시선은 싸늘했다. 언론은 그들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도했고 김민준의 횡령과 이혜운의 공모 사실, 그리고 하연을 살해하려 했던 음모까지 모두 밝혀졌다.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사회는 경악과 함께 분노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재산은 압류되었고 사회적 명예는 바닥으로 추락했으며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죄를 죗값으로 치르게 될 것이었다. 특히 하연을 절벽에서 밀어떨어뜨린 살인 미수 혐의는 그들의 죄를 더욱 가중시켰다. 하연의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그녀의 부모님은 막내딸 혜운의 추악한 진실에 절규했고 큰딸 하연이 겪었던 고통에 오열했다. 그들은 하연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하연아, 우리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혜운이가 그런 끔찍한 짓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부모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하연의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부모님을 용서했지만 혜운에게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혜운이 스스로의 탐욕과 질투로 인해 파멸했음을 알았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하연은 자신의 회사와 모든 재산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는 과거처럼 돈과 성공만을 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했다. 그녀는 회사를 재정비하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했다. 과거에는 오직 이익만을 추구했던 회사였지만 이제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건축회사로 거듭났다. 하연은 복수 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녀는 지난 삶에서 빼앗겼던 꿈들을 하나씩 되찾아갔다. 그녀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건축가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공간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공공주택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지역사회를 위한 도서관과 문화공간을 설계하는 데 자신의 재능을 기부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처럼 배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상처 치유 재단 사만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저녁, 하연은 자신의 회사 옥상 정원에서 비서인 박미라 실장 새로운 조력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박 실장은 하연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부터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하연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었고 그녀의 복수를 묵묵히 도왔다. 사장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 실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연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비치 팔찌는 잔잔한 빛을 내고 있었다. 미라 씨, 복수는 끝났지만 저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저를 죽이려 했던 그들의 손에 모든 걸 바쳤던 지난 삶은 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장 큰 교훈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그녀는 귀 뒤에 동백꽃 모양 점을 살짝 만졌다. 그 점은 더 이상 욱신거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새로운 삶을 축복하는 듯 따뜻한 온기를 내뿜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하연이라는 한 여성이 모든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 새롭게 태어난 시작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하고 아름다운 평화였다. 수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하연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건축가를 넘어 회복과 재탄생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만개한 봄꽃을 피우듯 경이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배신과 고통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아픔을 지혜와 통찰력으로 승화시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우뚝 섰다. 하연의 건축할 회사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인간의 삶과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 공간을 창조하는 기업으로 명성을 떨쳤다. 그녀는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소외 계층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 노인 복지 시설, 그리고 소규모 도서관을 설계하고 건립하는 데 앞장섰다. 이 건물들은 단순히 기능적인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따뜻한 안식처가 되었다. 그녀의 디자인 철학은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는 건축기였다. 상처 치유 재단 탓은 그녀의 또 다른 삶의 의미가 되었다. 재단은 배신과 상실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연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매주 재단을 찾아 상담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며 그들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도왔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고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김민준과 이혜은의 소식은
더 이상 하연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탐욕과 배신의 대명사처럼 쓰였다. 하연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들에게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자신과 그리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사용했다. 어느덧 푸르른 실록이 우거진 봄날, 하연은 자신이 설계한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낡은 주택가 한가운데에 아담하게 자리 잡은 도서관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다.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며 꿈을 키우고 있었다. 하연은 아이들 틈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이제 재단의 이사장이 된 박미라 실장이 서 있었다. 박 실장은 하연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장님 덕분에 이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연은 밀에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손목에 있는 비취 팔찌를 살짝 만졌다. 팔찌는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다. 그녀는 이제 이 팔찌가 단순한 부적이 아니라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이를 극복한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귀 뒤의 동백꽃 모양점은 따뜻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녀의 평화로운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도서관 한편에 마련된 작은 강단에 섰다.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저에게도 힘들고 아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선함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용기가 가득했다. 연설을 마친 후 하연은 도서관 옥상 정원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건물이 도시의 풍경 속에 조화롭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빌딩 숲 사이로 작지만 단단하게 서 있는 도서관은 그녀의 삶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연의 시선은 저 멀리 아련하게 보이는 바다에 닿았다. 그곳 어딘가에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절벽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나 슬픔은 없었다. 오직 새로운 삶에 대한 감사와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베풀며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두 번째 봄나무를 맞이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수많은 이들에게 영원히 영감을 줄 것이다. 이하연 건축가의 다음 감동적인 프로젝트가 궁금하신가요? 그녀의 회사가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그녀의 재단이 어떤 기적을 선물할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댓글로 이하연 사장님 응원합니다.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